카테리나는 19살의 키예프 공항에서 여권을 확인하며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에펠탑, 새로운 인생, 하지만 샤를 드골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68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넌 내 아내야.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 파리, 로맨스의 도시, 사랑의 수도, 에펠탑 아래에서 키스하는 커플들, 센강변을 손잡고 걷는 연인들. 하지만 이 모습 뒤에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젊은 여성들이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프랑스로 옵니다. 꿈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유럽연합 거주 허가를 위해, 그리고 프랑스 남자와 결혼합니다. 마리아즈 블랑크, 화이트 결혼,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예 계약입니다. 프랑스 경찰은 매년 15,000에서 3만 건의 가짜 결혼을 적발합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들이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위협. 오늘 들을 이야기는 2010년 19살에 우크라이나에서 파리로 온 68세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고 8년 동안 속박 속에서 살았던 카테리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명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제 이름은 카테리나입니다. 지금 37살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18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우크라이나는 경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키예프의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200,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나이든 프랑스 관광객이 앉았습니다. 장 피에르, 68세, 은퇴한 엔지니어, 파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정중했습니다. 팁을 많이 줬습니다. 프랑스어로 말했고 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2주 동안 매일 왔습니다. 대화했습니다. 번역 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파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파리는 아주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너도 와야 해.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돈도 없고 비자도 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결혼하자. 넌 프랑스로 와. 거주 허가를 받아. 3년 후에 이혼해. 넌 자유야. 그 순간 이것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순진하고 어리석은 19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전혀 모르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이건 비즈니스 계약이야. 내가 너에게 5,000유로를 줄게. 너는 3년 후에 자유로워질 거야. 파리에서 살고, 일하고, 새로운 인생. 5,000유로. 이것은 제 2년치 급여였습니다. 가족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대학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했습니다. 키예프에서 작은 공식 결혼식. 통역사가 있었고 2 증인이 있었습니다. 10분 걸렸습니다. 장 피에르가 저에게 2,000유로를 줬습니다. 나머지 3,000은 파리에서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항공권이 왔습니다. 여권, 비자, 결혼증명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파리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울었지만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여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장 피에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환영해, 가자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파리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건물, 넓은 거리. 에펠탑을 멀리서 봤습니다. 에펠탑이라고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맞아. 하지만 넌 거기 갈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갈 수 없다니 무슨 뜻이에요? 이제 알게 될 거야. 파리 외곽, 교회의 작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래되고 작고 어두운 집. 여기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맞아.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여기서 나가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말했잖아요. 거칠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봐, 카테리나. 이제 규칙을 배울 거야. 넌 내 아내야. 서류상 아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내 가정부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봤습니다. 작고 방 2개, 어두운 집. 가구는 오래되고 냄새가 나빴습니다. 이게 내 방이야 라고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에는 침대 하나만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날 거야. 아침 준비할 거야. 집 청소할 거야. 점심 요리할 거야. 저녁 요리할 거야. 모든 것을 할 거야. 하지만 저는 일하고 싶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웃기 시작했습니다. 일한다고? 밖에 나가다고? 아니, 넌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야. 네 여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신분증도 내가 가지고 있어? 결혼 증명서도 내가 가지고 있어? 경찰에 가면 추방당할 거야.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3,000유로는요? 주지 않았잖아요. 돈 없어. 그건 거짓말이었어.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꿈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첫 해에는 완전한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바게트 빵, 커피, 잼, 계란. 장피에르는 8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청소, 빨래, 다림질, 요리, 모든 것,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지만 프랑스어 채널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한 번 시도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장 피에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문을 잠갔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위험해. 넌 프랑스어를 모르잖아. 길을 잃을 거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일주일에 한 번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하지만 장 피에르가 옆에 있었습니다. 절대 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에게 한 번 전화했습니다. 장 피에르의 전화로. 하지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엄마. 파리는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 피에르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분이면 충분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첫 6개월 동안 10kg이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가끔 집에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나이든 프랑스 남자들, 저를 쳐다봤고 프랑스어로 이야기했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 장피에르의 친구가 저에게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몇 살이야? 19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장피에르, 넌 68살인데 아내가 19살이야. 정말 운이 좋아. 장피에르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크라이나 여자야. 아주 순종적이지. 그 순간 저는 물건처럼 느꼈습니다. 상품, 노예. 2년째에 장피에르가 저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계약이었어요. 결혼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야? 라고 말했습니다. 서류상 넌 내 아내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 강요했습니다. 울었고 원하지 않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3년째 장피에르가 말했습니다. 3년 후에 이혼할 거야. 하지만 이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혼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서 넌 나한테 좋아. 집 청소하고 요리하잖아. 왜 이혼해? 하지만 약속했잖아요. 약속? 그럼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여권을 줄 수 있어. 하지만 거주 허가가 없어. 불법이야. 경찰이 너를 발견하면 추방당할 거야. 함정에 빠졌습니다. 4년째. 이웃 여자가 어느 날 정원에서 저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말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장피에르가 봤습니다. 집에 왔을 때 소리쳤습니다. 이웃과 이야기하지 마.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마. 하지만 그냥 닥쳐. 다시 보면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낼 거야. 이제 정원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5년째 인터넷 접속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 돼. 인터넷은 위험해. 넌 잘못된 것들을 배울 거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인터넷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누군가에게 연락하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6년째. 이제 희망이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 청소, 점심, 청소, 저녁, 수면, 로봇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죽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7년째. 장피에르가 아팠습니다. 심장 문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몇 시간 혼자 있었습니다. 이웃 여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Bonjour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말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영어로 말했습니다. Okay, okay. You look sad.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몰랐지만 help me 라고 말했습니다. Please help me. 여자가 이해했습니다. Come with me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No, my husband. Your husband is in hospital. Come.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줬습니다. Call someone. 엄마의 번호를 기억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7년 만에 엄마라고 말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카테리나, 어디 있니? 7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 엄마, 저는 인질이에요. 파리에. 제발 도와주세요. 이웃 여자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역사가 왔습니다. 8년 동안 이 집에서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여권을 빼앗겼어요. 집에서 나갈 수 없어요. 강제로 경찰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장피에르가 병원에서 집으로 왔을 때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장피에르, 뒤부아, 인신매매, 강제감금, 결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내 아내야. 우리는 합법적으로 결혼했어. 네, 서류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장피에르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내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주 허가가 없었습니다. 법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저를 추방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성 인권 단체가 개입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특별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당신은 인신매매 피해자입니다. 프랑스에 머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에 거주 허가를 받았습니다. 8년 후, 지금 37살입니다. 파리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리에 자유롭게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적지만 자유롭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절대 완전히 낫지 않습니다. 밤마다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그 잠긴 문을, 장피에르의 차가운 얼굴을, 그 작고 어두운 방을.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거기 파리 교회에 수천 명의 카테리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결혼으로 왔다가 인질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여성들. 장피에르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명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로맨스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진실을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카테리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19세일 파리 꿈을 가지고 왔다가 8년 동안 속박 속에서 살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에즈 블랑크, 화이트 결혼. 프랑스에서 매년 수천 건이 일어납니다.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신매매입니다. 카테리나 같은 여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자유는 모두에게 공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비싸게 듭니다.